확실히 뜬 여배우 라미란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출신으로 30세라는 늦은 나이에 2005년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오수희 역으로 데뷔하였다. 첫 영화 출연 작품에서부터 교도소에서 강렬한 장면을 연기에 인상을 남겼다. 특색 있는 얼굴로 주로 조연으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작품에 출연하였다. 연기력은 인정받았으나 인지도는 크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4년 일밤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편에 출연하게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015년 응답하라 1988에서 쌍문동 아줌마 3인방 중 리더 격인 라미란 여사로 분에 열연했다. 팔자체가 모든 캐릭터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라미란의 캐릭터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츤데레적인 경향이 강해 자신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 개정팔 유준열 군보다 더 자주 등장하여 주연급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사실 여자 캐릭터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맨 먼저 시나리오상 다양한 여자 캐릭터가 등장해야 하는데 남자 관객들은 예쁜 여배우들에게만 눈길이 끌리고 여자 관객들은 멋진 남배우들에게만 흥미를 가지기에 그런 독특한 여자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단역 혹은 약간 알려진 조연 배우 역할을 하던 라미라는 뮤지컬 드라큘라를 하다가 현재의 남편 김진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드라큘라의 주인공이 신성우였고 김진구는 바로 신성우의 매니저였었죠. 직업 라미란 신랑과 연습실에서 자주 마주치며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있더라. 남편 김진구는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성우가 인연의 끈을 만들어준 셈이네요.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던 라미란과 배우자 김진구는 2003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라미란이 2013년 청룡영화제에서 영화 소원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로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만큼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라미란이 무수히 많은 역할을 했지만 비중이 작았기에 벌이가 시원찮았고 남편 김진구 역시 돈을 별로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미란 가족은 결혼 초기에 친정이나 시댁의 더부살이로 살게 됩니다. 결혼 7년차 2009년에는 시댁에서 살다가 친정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라미란이 2009년에만도 영화 거북이 달린다, 펜트하우스 코끼리, 박쥐 등의 3작품과 드라마 신데렐라맨을 찍었는데 돈이 그렇게 없었다니 좀 충격이네요. 시댁에 얹혀 살 때 시댁 식구들이 무슨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봐줄 친정에 다시 좀 가있으란 소리를 들었다. 즉, 김진구가 돈을 모을 때까지만 아내를 친정에 보내려고 했던 거죠. 힘들어도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라미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길바닥에나 앉더라도 같이 살아야 한다. 전화통화로 라미란이 이렇게 닥달을 하자 김진구가 마침내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이혼해줄게. 사실 김진구의 말이 좀 뜬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김진구는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고 라미라는 고생을 하더라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다가 김진구가 남자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누가 건들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상대도 화가 나거나 당황해서 이를 더 키우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게 마련입니다. 뭐? 이혼? 그래 당장 이혼해. 누가 못할 줄 알고. 하지만 라미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속사정까지 파악한 것은 아니고 그저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라미란이 남편을 혼쭐을 내니까 남편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의 본심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라미란은 시댁에 얹혀 사는 것으로 불편했을 것이고 김진구는 그런 처자식을 보면서 많이 미안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이혼 위기를 잘 넘기고 지금은 집을 구해서 시댁 친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독립하고 난 뒤에 라미란이 사고를 한번 칩니다. 김진구, 이른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남자 혼자 침대에서 자고 있고 애는 다른 곳에 있었다. 누구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자길래 조용히 문 닫고 나왔다. 방에는 술병이니 뭐니 난장판을 해놨다. 밖에서 누굴까 생각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나도 나갔다. 집에 부인 남이라는 없고 웬 낯선 남자 혼자 잠을 자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진구, 동생, 남이란의 시동생도 함께 있었는데 나도 충격받고 동생도 말도 못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헤어져야 하는 건지 싶었다. 한참 울었다. 땅 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었다. 남이란 같이 공연했던 동생이다. 같이 술자리 했는데 나는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오랜만에 같이 공연했던 동료 5명을 만났다. 나는 아침에 연습 나가야 되는데 다른 애들 깨우기 못해서 그냥 갔다. 내가 나올 때 3명 있었다. 술자리가 길어질 줄 몰랐다. 동생들 모두 우리 신랑을 다 안다. 애를 유치원에 보내주고 가라고 말하고 나갔다. 깨웠으면 형님이라고 하면서 인사했을 텐데 남편이 충격에 나간 거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바람피는 사람을 데리고 왔겠나.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었다. 남편이 충격이 컸나 보다라. 그 뒤로 내가 6개월을 술도 안 먹고 일찍 들어가고 근신했다. 확실히 남이란이 6개월 동안 근신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김진구가 여자 후배를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재웠다면 어땠을까요? 배우자가 없을 때 이성 친구나 선후배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전화로 미리 양해를 구하던가. 당시 남편 김진구의 충격은 컸지만 어쨌든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남이라는 해프닝도 버리면서 남편과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여배우로서 명품 조연이라는 타이틀을 따고 수입이 넉넉하게 될 때까지는 아직 길이 먼 것 같네요. 남이란 성추행 논란 2014년 8월 7일 TVN 로맨스가 더 필요해에서 에릭남에게 돌발적으로 입을 맞춰 논란이 되었다. 연인 사이에 휴지로 얼굴을 가리고 깜짝 키스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들이 서로 이를 시연하였는데 다른 출연자와 달리 남이라는 휴지를 떼버리고 갑자기 에릭남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댄 것. 이후 출연자들이 장난스럽게 남이란을 나무라는 분위기 속에서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만약 성별이 반대였어도 그랬겠냐는 시청자들의 질타를 피할 수는 없었다. 이세영도 마찬가지로 남이란과 함께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남이란은 2016년 9월 마일 해피 투게더에 출연했을 때 남자 배우들을 1시간 넘게 주무르면서 얘기한다. 이동건 재킷에 손을 넣었다 등의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여담이지만 이런 일은 몇몇 여자 연예인들만 일으킨 게 아니다. 어르신 시청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농어촌 배경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시골 아줌마들이 남자 진행자에게 너무 들이대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또한 남성 트로트 가수가 행사를 다닐 때도 일부 아주머니들이 껴안는 행동을 하여 이거 성추행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사고를 친 사람들이 일반인이다 보니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뿐. 그리고 아줌마는 여성이 아닌 무성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도 한 몫을 했다. 아줌마의 행동이란 이유로 남녀간 성추행이 아닌 격한 스킨십 정도로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것이다.